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 선택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우선 1번 같이 보시면은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j 가격이 10원이고요. 자, 요거 xj 가격이 10원이고요. px라고 쓸게요. yj 가격은 20원입니다. py라고 쓸게요. 소비 가능 금액이 100원이다. 이게 바로 우리 인컴, 소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용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xj랑 yj랑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목적식과 제약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목적식이라는 게 바로 효용 극대화식을 나타내는 거죠.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x 곱하기 y로 되어 있고요. 자, 예산제약식 볼까요? 예산식 이렇게 보시면 예산식은 소득 이렇게 있고 xj에 지출하는 금액과 yj에 지출하는 금액, 이렇게 목적식과 제약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푸셔야 됩니다. 자, 소득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원이라고 돼 있고 xj 가격은 10원, yj 가격은 20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찾으면 되겠죠. 자, 주어진 예산 제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x축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수평축이 x, 수직축이 y 이렇게 있고요.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은 얘가 바로 효용함수가 되는데 얘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게 MRS XY랑 그 다음에 PY분의 PX 요거를 푸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1단계로 어떤 걸 해야 됩니까? 하면 요 효용함수에서 MRS를 구하셔야 돼요. MRS XY는 자, 얘는 y제로 이제 미분하고요. x제로 미분을 하는 거죠. my분의 mux 이렇게 되고요. x제로 미분하면 위에는 y가 되고 y로 미분하면 x 이렇게 됩니다. 자, 얘랑 효용 극대화되는 조건이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상대 가격 py분의 px랑 같아져야 되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여기 x의 가격은 여기 보시면 10원이라고 돼 있고요. y의 가격은 여기 보시면 2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정보에서 우리가 따라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까? 하면 따라서 y는 자 2분의 1 x 이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2분의 1 x라는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요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y를 대입하니까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예산선 거기 보시면 100 이렇게 있고요. x의 가격 10, 그리고 x 이렇게 더 있고 y 가격 20, y제 소비량이 이렇게 있죠. 2분의 1 x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워지네요. 지워져서 얘가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나요? 자, 100은 20x 이렇게 되니까 x는 얼마가 되죠? 5 이렇게 됩니까? 네, 5 이렇게 되고요. y는 어떻게 돼요? x의 딱 절반이니까 2.5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5, y는 2.5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xj 가격이 150원이고 yj 가격은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또 소비자는 yj의 한계 효용이 30단위, 3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될 때 xj의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주어진 정보들을 보시면 xj 가격 150이니까 xj 가격, yj 가격은 1000원이니까 yj 가격, 그리고 yj의 한계 효용입니다. yj의 한계 효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비자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식을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요거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xj 1원당 한계 효용이 yj 1원당 한계 효용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요거 되셨죠? 얘랑 당연히 사실 똑같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보시면은요. 얘를 전리 보내고 얘를 일리 보내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mux, my고요. 그 다음에 py분의 px 요거랑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뭐라 그러죠? 얘가 바로
MRS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MRS XY. 자,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거고요. 요거는 XY에 대한 상대 가격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에 적용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MUX는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PX는 얼마입니까? PX가 여기 150이잖아요. 150. PY가 얼마입니까? 예, 1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MUY는 얼마입니까? 여기 3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150분의 MUX는 여기 1000원 대비 3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MUX는 값이 얼마입니까? 하면 뭐 4.5 이 정도 됩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샬의 수요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샬의 수요 함수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x제를 합시다. 문제에서는 x제니까 x1에 대한 수요 함수를 나타낼 때 뭐로 표현하면 되냐면 x1의 가격 그리고 x2의 가격 그리고 p2 되겠죠. 그리고 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목적식과 제약식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목적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효용 극대화는 목적식이고요. 제약식 요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목적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목적식. 자,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max 효용 함수. 여기 효용 보시면 2분의 1승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x1의 루트고요. 루트 x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약식 이렇게 보시면 자, 제약식은요. 예산 제약식 보시면 돼요. 소득 i가 있고 x1을 여기 보시면 p1, x1의 가격이 p1이고요. x1 더하기 x제 지출하는 금액이죠. p2, x2고요. x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효용 극대화 원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라그랑지안 방식을 한번 써볼까요? 원래 앞에서 본 것처럼 요거를요 우리가 MRS를 푸셔도 돼요. MRS 1, 2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P2분의 P1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 라그랑지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하면 말 그대로 라그랑지안으로 풀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라그랑지안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그랑지안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목적식과 제약식을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식 이렇게 있고 람다라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요. 제약식 이렇게 집어넣어 줌으로써 목적식과 제약식을 같이 한꺼번에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그랑지안 요거 쓸 때 목적식은 효용함수를 바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x1에 2분의 1승 더하기 뭐 미분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약식은요. 소득 i는 i 빼기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빼기 그 다음에 P1 X1 마이너스 P2 X2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X1과 X2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X1으로 미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X1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빵으로 놓으면 되고요. 다음에 x2로 또 미분해서 빵으로 놓으면 되고요. x2로 미분을 해서 라그랑지안 함수를 빵으로 놓으면 되고 다음 람다로 미분을 해서 빵으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우선 람다를 미분해서 빵으로 놓게 되면 이 예산선이 그대로 따라와요. 요거 뒷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i-p1 x1 p2 x2 요게 빵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 쭉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고 자, 다음에 또 여기 볼게요. 자, 그 다음에 x1으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x1으로 미분하게 되면 앞에 목적식에 x1으로 미분하면 2분의 1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x1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더하기 람다 그 다음에 x1으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p1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2로 미분하면 2분의 1 x2에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요. 람다 그 다음 마이너스 p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 두 개를 우리가 연립해서 이렇게 쭉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씩을 쭉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살짝 보시면 여기 람다와 람다는 지워집니다. 네, 너무 무서운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할게요. 2분의 1과 2분의 1도 지워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루트 x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p1, p2 전리 넘어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x1이고요. x2인데 둘 다 루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2, p1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x1에 대한 수요함수, 마샬 수요함수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냐면 x1의 가격, x2의 가격, 소득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예산선 찾으셨습니까? 여기요. 근데 이 예산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안에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P1 들어가 있고 P2 들어가 있고 소득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청객인 X2가 들어가 있어요. X2를 제거하면 돼요. X2는 여기 나와 있는 효용 극대화 원리를 통해서 제거하면 되겠죠. 자, X2와 X1의 관계는 여기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요. 저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x2를 정리하시죠. x2는 이거 제곱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x2는 자, 요거 보시면 요거 전체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p2분의 p1의 제곱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x1을 예산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예산식에 대입 이렇게 하시면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산식 저거 대입하는 과정을 여기다 잠깐 써볼게요. i는 따라서 p1 x1 더하기 p2 그 다음에 x2를 저거 집어넣는 거죠. p2의 제곱분의 뭐 p1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이구, 안타깝게 다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 지워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1, X1이 같이 묶여서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요거 X1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X1, 여기 X1 이렇게 있으니까 X1으로 정리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X1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P1 남아있고 여기 보시면 P2분의 P1 이렇게 있죠. 그래서 I는 그냥 남고요. 자, 살짝 밑에다가 조금 더 내려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는 이렇게 남아있고요. 자, 여기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1 더하기 P2분의 P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를 정리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걸 P2를 곱해줬어요. P2를 곱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가 i를 밖으로 빼냈고요. 그리고 P2를 곱해줬으니까 여기 P2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P1, P2 더하기 P1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는 X1 마샬에 대한 수요 함수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구하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산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선이 소득 i는 px, x 더하기 py 그리고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이 여기 보시면 x가 뭐에 대한 함수라고 얘기했나요? 원래 이제 x라는 함수가 x라는 게 x의 가격이라든가 y의 가격이라든가 소득 이런 거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득으로 미분을 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죠. y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선을 소득 i로 미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쪽은 1이 되겠죠. 소득 i 소득으로 미분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의 가격은 뭐 소득과 관련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다음에 소득 라운드 이렇게 써서 표현한 겁니다. x 이렇게 돼 있고
y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고 소득 i로 미분해서 여기 보시면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하면 요거를 물어보고 있죠. 요거 값이 얼마입니까? 요거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셨죠? 할만 하실 것 같고요. 다음 5번 풀어볼게요. 자,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효용함수의 한계 대체율은 뭐 간단한 문제죠.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대체율이다 라고 하면 MR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XY니까 이렇게 쓰고요. 자, 효용함수를 우리가 XY의 상대 가격,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낸 거니까 무차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는 X로 미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분모는 Y로 미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로 미분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2분의 1 내려가고요. 100, 뭐 미분 연습 생각하시면 되겠죠. X에 하나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Y에, 다시 쓸게요. 여기 Y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Y로 미분하면 2분의 1이고 100 해서 X는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게 다 지워져요.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고 100 지워지고 X가 밑으로 가고 Y는 올라가기 때문에 X분의 Y가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6번 문제인데 요거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i가 200원일 때 소비자 균형을 구하세요. 여기서 계산 안 할게요. 앞에 좀 더 어려운 걸 봤으니까 우리 식만 씁시다. 자, 목적식 어떻게 됩니까?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효용함수가 x1 그 다음에 x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산지역식은 어떻게 됩니까? i는 p1에 x1 더하기 p2에 x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되겠죠. i가 얼마예요? i가 200원이고요. 여기 보시면 p1이 얼마예요? 2고요. p2는 얼마예요?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찰보고성과 예산선이 접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MRS 1, 2 이렇게 하면 x1분의 x2 이렇게 많이 봤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 가격인 PY분의 P2를 하게 되면, P2분의 P1 이렇게 하게 되는데, P2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5고요. P1의 가격이 2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X2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 X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요, 예산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뭐 대입을 하시면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x1은 50이 되고요, x2가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100원이라 할 때 소비자 균형의 2차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효용함수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값을 대입해서 이게 0보다 작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이게 체감하는 뭐 그런 형태를 여기 보시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답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네, 7번 답은 그래가지고 네, 1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8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8번 문제는 X제를 10단위째 소비할 때 한계 효용이 6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원당 한계 효용이 2라면 그때 PX는 얼마인가? 요거 그냥 개념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0단위째 한계 효용이 6이래요. 그래서 MUX는 10단위째 6인데요. 1원당 한계 효용이니까 이 표현을 잘 보세요. 1원당 한계 효용이니까 X의 가격으로 나눈 이게 1원당이죠. 이게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6이라니까요.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 값을 우리가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한번 보시면은요. 한계 대체율을 구하세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MRS 이렇게 돼 있고요. 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XJ 한 단위 변화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YJ를 얼마나 대체합니까? 이건데요.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X랑 Y에 대한 한계 효용 비율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효용함수가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요 효용함수 주어져 있을 때 요거를 각각의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UX 어떻게 구합니까? X로 미분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0.4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X에다가 하나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0.6, Y는 그냥 놔두면 되겠죠. 0.6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MUY를 풀어볼게요. MUY는 0.6이 앞으로 내려갑니다. 0.6 내려가고 3 그대로 쓰고 X는 그냥 놔둬요. 0.4에다가 Y는 마이너스 0.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식을 정리하면 요걸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은 지워지고요. 여기 보시면 3분의 2 요게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 이렇게 남게 되겠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X, 위로 올라가면 Y 이렇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MRS XY는 3분의 2 이렇게 되고 X 밑으로 내려가고 Y 분자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Y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여기 보시면 얘죠. 얘. X분의 Y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10번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 심플하게 주어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고 자, 이 소비자가 XJ 20개, YJ 20개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소비자가 활동하는 시장에서 거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목적식과 제약식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쪽 파트는 목적식과 제약식을 좀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효용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x 곱하기 y 이렇게 돼 있고요. 제약식은 소득 i 이렇게 돼 있고 x의 가격 x 그리고 y의 가격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정보를 한번 볼까요? XJ는 가격 2로, YJ는 가격 1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대요. XJ 가격은 2, YJ 가격은 1 이렇게 된 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우리 여기 보시면 XJ나 20개 있고 YJ 20개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요거요. XJ 20개, YJ 20개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바구니에. 자, XJ가 20개 있고요. YJ가 20개 있대. 근데 이 바구니를 자기가 팔아가지고 소득으로 돈으로 화폐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물론 화폐는 전혀 없지만 얼마의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실질 소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돈은 없는데 이거를 XJ가 하나에 2원에 팔리는 거잖아요. 근데 20개 갖고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XJ랑 이거 내다파는 이거 XJ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이고요. YJ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팔았습니까? 라고 하면 YJ를 팔아서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XJ가 개당 2원이 되는데 몇 개 있다? 20개 있고요. 그럼 40원어치의 돈을 있네. YJ 가격은 1원인데 몇 개 있다? 2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야? 60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득이 60원이다. 그거까지만 사실 끄집어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문제는 다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푸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J가 5개가 판매되고 YJ 10개 구매한다 해서 뭐 4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다음 11번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건 또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X랑 YJ 가격이 있을 때 소득을 구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효용함수 어떻게 됩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얘가 X1, X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효용의 수준이 주어져 있습니다. 250이라는 효용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선은 소득 I고요. 그 다음에 X1의 가격이 X1 더하기 X1 더하기
x2, p2에다가 x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주어진 값들을 또 정보를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통은 여기 소득이라는 걸 주어진 다음에 효용 극대화는 XY 선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 그게 아니고 효용이 주어져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네. MRS랑 PI분의 PX가 같다는 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MRS 1, 2가 있을 때 그 다음에 P2랑 P1으로, P1 이렇게 나타내는 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 효용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x1,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해보세요. 간단하니까 x1이 25고요. x2는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x1과 x2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x1이 25 이렇게 돼 있고요. x2가 1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원짜리 하는 거 25개 갖고 있고요. 5원짜리 10개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50 이렇게 되니까 100의 소득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정리하시고 12번 볼게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x제랑 y제 가격이 같을 경우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x랑 y제 가격이 같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줬습니다. 같을 경우에 자, 효용 극대화 수준에서 x제 지출 금액에 대한 y제 지출 금액의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지? 자, 우리가 x제 지출 금액 대비 y제 지출 금액을 찾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 x제에 대한 지출 금액 어떻게 찾아내요? x제에 대한 지출 금액.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득 i가 있으면 힌트를 드리면 x제에 이렇게 지출하는 거랑 y제에 지출하는 거랑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x제에 지출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x제에 대한 지출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y제에 대한 지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제에 대한 지출액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x제 지출 금액과 y제 지출 금액의 비율은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여기서는 뭐를 물어봤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x제의 지출 금액 대비 y제에 대한 지출 금액을 구하세요.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아셨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목적식과 제약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약식이고요. 목적식은 효용 극대화하는 거죠. max 밑에다 씁시다. 효용을 나타내는데 x의 알파고요. y의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MRS랑 우리가 PI분의 PX를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MRS XY 이거 정리하면은요. 자, 분자는 x로 미분하시면 되겠죠. 분모는 y로 미분하면 될 거예요. 자,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내려오면 되죠. 알파 내려오고 x로 미분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1 y의 베타 이렇게 되고 y로 미분하면 베타 되고 x는 그냥 써줍니다. y의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랑 y 어느 게 더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짝짝 지워지게 되잖아요. x가 분모에 하나 더 많고 알파에다 아니면 2를 넣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0과 1 사이긴 하겠지만 주로. 근데 여기 보시면 y가 분자에 더 많습니다. 자, 얘랑 예산선의 기울기인 py분의 px 요게 같을 때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요게 같아질 때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 값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면은 얘를 전리 보내고 얘를 1, 2 보내면 이거 바뀌어지는 거 아시겠죠? 요거 보시면 얘가 1, 2 넘어가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1, 2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넘어가시면 요거는 알파분의 베타가 된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냥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제 지출금액과 y제 지출금액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고 소득이 100, xy의 가격이 각각 2와 10 나와 있는데 x제 가격이 2에서 8로 상승하게 되면 이 변화에 대한 보상소득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소득은 얼마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과 힌트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약간 볼록한 형태의 한계 대칭을 체감하는 그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 나와 있고요. x제랑 y제 가격이 보니까 x제 가격이 2고 여기 보시면 y제 가격은 10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예산선 소득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x에 지출하는 가격과 y에 지출하는 가격, 금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어진 정보를 보면 소득은 지금 1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였고요. y제 가격은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 예산서는 x제 가격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 50개 살 수 있겠죠. y제는 10개밖에 못 삽니다. y제는 10개, x제는 50개니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좀 더 길게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랑 요거를 나타낸 요게 바로 예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x제만 구입한다 라고 하면 50개 살 수 있고 y제만 구입한다 하면 10개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효용 극대화를 선택하게 되면 무차별곡선을 여기 그려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야, 여기 보시면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유틸리티 할 때 x, y 이용하는 거죠. 자, 요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MRS는 어떻게 돼요? x, y 하면 이거 x분의 y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고요. py분의 px를 우리가 봐야 돼요. py분의 px인데 자, py가 얼마예요? py가 10이고 px는 2잖아요.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y는 요거 5분의 1에다가 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선에다가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x 값이 얼마가 되냐면 x 값이 25, y 값은 5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을 찾으면 여기가 5가 되고요. 점점점점점 해서 잘 그렸네요. 여기 보시면 25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잘 맞아졌어요. 여기가 우리가 A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무차별 곡선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x제 가격이 8로 상승을 했대요. 그러면 x제 가격이 이게 아니라 8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x제만 구입한다 라고 하면은요, y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x는 8분의 100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약간 뭐 10 얼마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그림 자체가 x제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8분의 100이니까 뭐 10 몇 개 얼마 되겠죠. 그래서 예산선이 여기쯤 있다 합시다. 여기 얼마 이렇게 됐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x제만 사면 100을 8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점을 연결한 이런 식으로 비싸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택점이 어떻게 바뀌게 될 거예요. 무차별곡선 대략적으로 그립시다.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변화했다라고 할게요. 이거 뭐 B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상소득을 나타내는 이거는 변화 이전과 같은 효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요거요. 요거랑 기울기가 똑같은,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예산선 무차별 곡선을 지나도록 이렇게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 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보상소득,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핑크 색깔 2개 보이세요? 이 핑크 색깔 2개 간의 관계의 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요거 나타내는 경우에 소득을 I1이라 그러고요. 요거 나타내는 소득을 I2라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을 해 보시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0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B점을 구해 보시고 요 점도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거. 우리 이건 했잖아요. 그래서 25와 5가 되니까 효용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x랑 y라고 했으니까 x제가
25가 되고요. y제가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는가 거기까지 구하시면 되겠죠. 뭐 그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14번 볼게요. 소비자 균형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요 곡선이 사실 뭐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 곡선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네, 힌트만 좀 드리면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PCC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이 여기 어디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A점이라 그러면 거기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대응되는 A점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가 이제 P0X라고 할게요. 그러면 XJ 가격 여기 X 나와 있는데 요거는 상대 가격이죠. PY분의 PX 이렇게 된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0가 되었을 때 요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여기 보시면 가격이 하락을 했다 합시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무철보 곡선이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점을 찾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이렇게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B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 있잖아요. 요걸 두 개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A와 B점의 특징은 뭐야? A와 B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다고요. 효용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효용 극대화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니까 요거요. MUX분의 MRS죠. MUY가 PY분의 PX 요거를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효용 극대화에서 요게 충족되고 있대.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PX분의 MU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PY분의 MU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다? K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K로 일정하다라고 주어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K로 일정할 때 요거 수직축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수직축에 보시면 이게 PX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X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PX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게 K가 되는 거니까 K분의 1 이렇게 되고요. MU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요거를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을 때 디맨드 곡선은 수요 곡선은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Q 아니면 X 또는 그냥 X라고 할게요. 수요 곡선 이거는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합니까? 하면 px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x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px로 돼 있는 건데 요거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x에 대한 수요 함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요걸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 k분의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ux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요함수 할 때 보면은 요 f라는 함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좀 요 정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걸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 가지고 아, 요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이게 함수까지 좀 주어져야 되겠죠. 아무튼 요거에 대한 함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또 뭐 많은 문제들을 또 더 풀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소비자 선택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